1993년 10월 27일 저녁 8시쯤 대만의 한 언론사에서 취재 기자 일을 하고 있었던 요타이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. 저녁 8시였어요. 퇴근도 못하고 짜증이 엄청나게 많이 났지만 그래도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죠. 그런데 갑자기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. 가슴이 미친 듯이 뛸 때. 심장에 이상이 생긴 건지 뭔지 갑자기 심장이 막 빨리 뛰어. 그러면서 눈꺼풀도 막 파르르 떨리고. 뭐야? 몸이 안 좋나?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. 전화에 걸어온 사람은 장즈휘라는 남자. 그는요 다짜고짜 사람을 죽였다고 말해요. 내가 아주 사랑하는 여자를 죽였다. 모든 걸 털어놓을 테니 날 취재하러 와라. 당신과 인터뷰가 끝나면 바로 경찰에 자수하겠다. 이 말을 들은 요타이 진정이 되겠습니까? 바로 알겠다며 그와 약속을 잡는데 근처의 한 야시장 근처에서 만나자고 해요.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. 이것도 되게 망설이다가 한 거예요. 왜냐? 괜히 했다가 신고한 거 눈치채면 도망갈 수도 있고 인터뷰 취소할 수도 있고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반대로 경찰에 신고 안 하고 갔다가도 내가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이래나 저래나. 이 소식을 들은 경찰은 바로 형사 4명을 현장에 파견시킵니다. 각각 2대의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가서 대기해요. 이때 요타이의 마음은요 굉장히 복잡했어요. 만약 진짜 장주희 말대로 살인사건이라면 이건 정말 뭐 큰 독점 기사죠. 나한테 엄청 좋은. 그런데 당장에 나 사람 죽인 이 살인범을 단 둘이서 내가 어떻게 상대해야 돼? 거기다 만약 살인범이 아닌 날 유인하는 거라면 이놈이 날 유인해서 뭘 할 생각인 건지. 혹시 날 유인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아니면 날 인질 삼으려고 할 수도? 약속 장소인 야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진짜 오만 생각이 들면서 엄청 초조하고 불안했대요. 그러면서도 대단한 게 이 남자 혹시나 장주희 마음이 변할까봐 이동하면서도 계속 이 장주희와 연락해요. 그렇게 밤 9시가 넘어 약속 장소인 야시장에 도착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요. 도착해서 장주희한테 전화했는데 받자마자 이놈이 그러는 거예요. SNG 차가 안 보이네요. 그럼 난 나가지 않을 거예요. 에? 제가 여기서 SNG 차가 뭐야? 싶어 찾아봤거든요. 이게 통신용 위성을 통해 현장에서 방송을 중계하는 그런 방식의 차라고 해요. 그러니까 현장 방송 중계하는 중계차가 없네? 그럼 안 나가. 이거예요. 이 말에 바로 이 SNG 차 부릅니다. 그런데 호락호락하지 않아. 두 번째 돌발 상황이 이어집니다. 장주희가 당신 차 앞 뒤로 지금 경찰이 있어. 이 말에 요타이는 깜짝 놀랐어요. 왜냐? 나도 내 앞뒤에 경찰이 있는지 몰랐거든. 그런데 이 남자는 어디서 보고 있길래 이걸 다 알고 있지? 이에 대해서 장주희는 내가 전에 여기 근처 큰 호텔에서 일했거든. 그래서 경찰차 번호를 다 알고 있어. 그런데 그 경찰차 번호가 딱 네 차 앞 뒤에 있는데 뭐. 고로 경찰이 있으니 약속 장소를 바꾸겠다고 얘기합니다. 그렇게 그는 무려 3번이나 장소를 바꿔요. 그렇게 마지막 한 지역의 외딴 공원에서 만납니다. 그때의 시간이 밤 11시. 요타이가 도착했을 때 장주희는 길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손을 까딱까딱 나 여기 있다고 차에서 내리라고. 그렇게 서로 딱 만나자마자 요타이가 먼저 물었대요. 피해자는 어디 있냐고. 그랬더니 장주희가 너무 차분하게 차에 있어요. 차에 있다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장주희 차를 딱 쳐다보는데 썬팅돼서 아무것도 안 보여. 겉보기엔 너무 평범해 보이는 차인데 요타이는요 차에 여자친구 맞죠? 여자친구 살아있어요?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말 차 안에 있는데 볼래요? 가서 직접 확인해봐요. 문 열어서 봐도 돼요. 괜찮아요. 그러면서 날 차 뒷좌석으로 데리고 가. 얼마나 이때 심장이 두근거렸을지. 장주희는요 차 뒷좌석 문 앞에 딱 서서 요타이한테 열어보라고 안에 있다고
그런데 이게 열어지겠습니까? 손이 달달 떨리지? 그러니까 못 열고 가만히 당황해 있으니 장쯔이가 보라고 하면서 문을 팍! 그렇게 허리를 숙여 뒷좌석 안을 봤을 때 그의 눈에 보인 건 핑크색 옷을 입고 뒷좌석에 축 늘어져 있는 여자였습니다. 온몸에 힘이 빠지니까 몸이 축 늘어져가지고 고개가 옆으로 기울어진 채 죽어있는, 그리고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게 시신 모습도 모습인데 문이 딱 열리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확 났대요. 요타이는 정확히 살인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. 그는요, 조용히 오른손을 등 뒤로 해가지고 숨어있는 경찰들한테 오케이 사인을 보내요. 이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 긴장 팍! 장쯔이는 당시 매우 침착했습니다. 천천히 요타이한테 왜 여자친구를 죽인 건지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. 죽인 지금도 너무 사랑한대. 그렇다 보니 자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. 내 여자친구가 딴 놈이랑 놀아나는 게. 이 여자를 내가 갖지 못하면 딴 놈도 이 여자 못 가져. 이 여자는 평생 내 거야. 이런 그의 말에 요타이는요, 그의 기분을 달래기 위해 끊임없이 그랬냐고 맞장구를 쳤습니다.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또 벌어져요. 장쯔이 얘기를 막 들어주고 있는데 그의 핸드폰이 막 울려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때 장쯔이가 잠시만요 하면서 전화를 받으러 잠시 떠난 겁니다. 이때 요타이 혼자 앉아있는데 갑자기 또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미친듯이 요동쳐. 그러면서 소름이 쫙. 우리 그럴 때 있죠. 누군가 날 쳐다보는 느낌이 들 때, 이때 갑자기 딱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.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장쯔이 차 쪽을 쓱 봤는데 차 앞 유리창 쪽으로 해가지고 사망한 피해자가 살짝 보여. 뭔가 그 사람이 날 이상한 자세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실제로 이때 속으로 그랬대요. 화내지 마세요. 나는 장쯔이 편에 선 사람이 아닙니다. 난 장쯔이를 자수하게 만들 거예요. 당신의 죽음이 그냥 이렇게 묻히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.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런데 이때 5번째 돌발 상황이 또 이어집니다. 전화 받고 돌아온 장쯔이가 갑자기 타이베이로 가겠다고, 거기 형사국장인 허우유이에게 찾아가 자수하겠다고, 인근 경찰서로가 자수 안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. 형사국장인 허우유이한테 연락해달라고, 그 사람이 아니면 자수 안 하겠다고. 그러니까 어떡해요. 물어 형사국장인 허우유이에게 연락, 타이베이 경찰서에 가 있어달라고 요청합니다. 요타이는요, 좀 무서웠어요. 뭐가? 이놈이 자백한다 해놓고 번복할까봐. 그래서 취재진 차 2대가 앞뒤로 그의 차를 끼고 이동합니다. 그리고 계속 이동 중에 그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아요. 그렇게 타이베이시에 딱 도착했을 때 또다시 돌발 상황이 이어집니다. 순원 기념관 쪽에 도착했어요. 이제 여기서 신호등 2개만 지나면 형사국에 도착합니다.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장쯔이가 차 속도를 부앙 내기 시작. 전화로 하는 소리가 진짜 형사국에 형사국장인 허우유이가 있는 거 맞아요? 나 그냥 자수하게 만들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요타이가 아니라고, 불안해하지 말라고, 믿으라고 하면서 그럼 우선 형사국에 들어가지 말고 요 가쪽에 차를 세워보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순원 기념관 주차장에 딱 세워요. 그리고 바로 그 옆 땅바닥에 앉아 둘이 맥주를 한잔합니다. 어르고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. 이때 요타이뿐만이 아닌 다른 형사국 동료들도 다 같이 왔대요. 다 같이 장쯔이 옆에서 달래고 어르고 하지만 진전이 없어. 갈 생각을 안 해.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 점점 요타이도 지치죠. 그러다가 무의식 중에 요타이가 고개를 돌려 장쯔이 차를 딱 보게 된 거예요. 실제 지금 이 영상이 요타이가 딱 이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장쯔이와 얘기하다가 무심결에 고개를 팍 돌려서 차 쪽을 봤는데 진짜 투명한 형체가 그녀 몸에서 쓱 차 밖으로 쓱 나왔다는 거예요. 그녀의 혼, 귀신을 봤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때 그 사망한 피해 여자가 차 옆에 딱 서더니 자기를 딱 쳐다보더라는 거예요.
그리곤 자기한테 인사를 했대요. 허리를 굽혀서 인사. 그때는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귀신이고 뭐고 이런 생각을 못했대요. 안 들었대요. 그대로 몸이 굳어버려서. 그런데 후에 생각해보니까 자기의 억울한 죽음을 도와주고 있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 고맙다고 인사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이 요타이 평소에 귀신을 전혀 안 믿었었대요. 더구나 지금 방금 살해한 피해자를 차에 싣고 살인마가 날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차 안에 있는 시신, 그 시신의 귀신을 바로 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. 너무 놀랐을 것 같은데 이때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장쯔이랑 술 마시고 있었잖아요. 자기도 모르게. 야 장쯔이, 너 저 여자 사랑한다며? 사랑한다며?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? 그렇게 사랑한다는 여자 죽여가지고 차 뒤에 저렇게 실어놓고 너 지금 하는 꼬라지 봐라. 언성을 높여가지고 막말을 했대요. 그러니까 이놈이 놀란 거예요. 자기 딴에도 이 기자가 이제 자기한테 겁먹고 나한테 살살 길 거라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막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테니까. 그런데 욕먹고 정신을 차린 걸까요? 맞아요, 맞아. 내가 사랑하는 저 여자를 차에 저렇게 방치해놓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. 자수해야지. 그 후 새벽 2시 반에 그는 형사국으로 들어옵니다. 장쯔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 행동은요. 바로 시신이 있는 뒷좌석으로 가서 경찰들과 언론 기자들 앞에서 죽어있는 피해자 이마에 입 맞추는 거였대요. 그거 보고 진짜 더 무서웠다고. 그렇게 제대로 된 경찰 수사가 비로소 시작됩니다.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장쯔이와 여자친구랑 3년 동안 교제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. 왜? 왜 헤어져? 야, 딴 놈 생겼냐? 이렇게 된 거예요.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? 못 헤어져. 그러다 1993년 10월 27일 오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간 거예요. 여자친구 안 놀래겠습니까? 그 집에서 또 싸운 겁니다. 그러다가 홧김에 여자친구를 죽인 거예요. 그 후 몇 시간 지나 생각 끝에 기자인 요타이한테 전화했던 거예요. 그리고 경찰에다가 기자에다가 시신에다가 몇 명을 장장 6시간 동안 끌고 다닌 끝에 경찰서로 자수해 들어왔던 겁니다. 내가 그녀를 얻을 수 없다면 다른 누구도 그녀를 얻을 수 없다. 하지만 너란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? 장쯔이 처음에 사형이 나왔습니다. 그런데 감형돼요. 최종적으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자백한 게 크게 적용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. 실제 이 요타이는요. 자기 인생에서 장쯔이를 상대했던 이 6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다고 평생 잊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.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? 이게 제가 그냥 쉽게 말로 해서 그렇지 여러분 유영철이 시신 가지고 와가지고 너만 알고 있으라고 몇 시간을 자기 옆에 붙어 있게끔 만들면 얼마나 무서워요. 이 사람이 나도 죽일까봐 무섭고 속을 모르니까 더 무섭고 생각만 해도 소름 돋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약 6시간 동안 살인마를 설득했던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.